강아지 산책 이론은 뭐냐면 여기에 주인이 가고 있으면 강아지는 그 산책 줄에 따라서 앞뒤로 왔다 가는 그 경제의 폭이 나눈다는 이론인데, 이 고점을 찍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을 한번 보시면 이 저점에서 주식도 최고가, 부동산도 최고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만 거기에 함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과 괴리감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그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그 현실과 괴리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 거고요. 설령 그 내용조차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달걀 이론을 얘기하겠지만 같은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산책 이론도 여기에 부합시킬 거고요. 거기에 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식의 90%는 심리학이라는 말 자체도 여기에 제가 포함시켜서 다 녹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달걀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달걀이 아니라 이건 거의 콩에 가깝긴 한데, 이 원을 이 가장 꼭대기 부분을 금리의 정점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금리가 가장 높은 시점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 5에서, 요즘은 쉽진 않겠지만 10% 정도에 상회하는 금리, 그리고 이 하점을 금리의 어떤 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제로 금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껏해야 1에서 2% 정도 되는 금리를 기본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이 하강 국면, 이것을 어떠한 경기의 침체, 하강 국면이라고 하고요. 이 왼쪽 상승 곡선을 그리면 우리가 경제가 흔히 말해서 좋아지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먼저 따져보자면 경기가 좋으면 왜 금리가 좋을까요? 금리가 높을까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좋아서 내가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고금리로라도 돈을 빌리게 되겠죠.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포지션이고요. 경제가 좋지 않아서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대출 안 받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금리가 경기의 하락 국면과 맞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부터는 좀 빨간 글씨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 곡선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 첫 번째 국면에서는 여기 예금을 갖고 있던 예금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을 미리 설명드렸던 이유가 채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그냥 실전 투자자들은 이 예금에서 곧바로 부동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경우 대부분 1대1 현금 자산의 교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TV 보니까 뭐 10억짜리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10억을 다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코스톨라니 이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채권을 포기하고 아니면 채권을 무시하고도 이런 실물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론에서는 생략하셔도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점을 지나서 우상향하게 되면 여기서는 코스톨라니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죠. 주식을 매수하고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점을 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야 될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현실과 약간 괴리감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경기가 정점으로 향해 간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식을 팔고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으로 가라는 이론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간단한 달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옆으로 한번 펼쳐 볼게요. 이 달걀이라는 것은 시간을 제로점에 두고 X축을 한 시점에 두고 이렇게 모양을 보기 위해서 약간 달걀 모양으로 했지만, 이것을 제가 옆으로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좀 더 많게 됩니다. 시간축을 길게 들여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한 바퀴 원을 축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이런 그래프. 이것을 한 시점으로 시간의 축을 한 포인트로 놨으니까 달걀 모양이 되는 건데, 여기가 경제의 고점이 될 거고요. 여기가 경제의 저점이 되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최저금리의 시대가 돼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시점이 되는데, 이거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요즘에 그 존 리 대표가 많이 이 시점에서 이 코스톨라니의 이론들을 통해서, 그리고 원래 그분은 부동산을 팔고 뭐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존 리 대표의 말은 틀린 거, 이론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그분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기 회사 상품을 사달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어떤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이 최저점, 이 즈음, 색을 또 바꿔볼까요? 안 보이니까. 이 즈음 어딘가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경제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팔고 부동산 주식도 지금 거의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예금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검은 선이 어떠한 경제의 핵심 실물 자산의 선이라면, 이 앞뒤 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색을 바꿔서 뭐 노란색으로 뭐 이런 선이 주식의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스톨라니의 강아지 산책 이론처럼 이 검은 선이 실물 경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 노란 선처럼 주식이라는 게 보통은 선행 지표로 해서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실물 경제가 옮기고 뭐 그 후행 지표로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움직인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강아지 산책 이론은 뭐냐면, 여기에 주인이 가고 있으면 강아지는 그 산책 줄에 따라서 앞뒤로 왔다 가는 그 경제의 폭이 나눈다는 이론인데, 이 고점을 찍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을 한번 보시면 이 저점에서 주식도 최고가, 부동산도 최고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론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것을 한 포인트로 맞춰서 모든 어떤 주기가 같고 폭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론대로 우리가 지금 빨리 부동산을 매수해서 주식을 살 타이밍이고, 주식도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다 싶으면 다시 예금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 사실인데, 지금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쉬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고점을 찍고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렵게 설명하자면 모든 진폭이 지금 리셋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어떠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모든 것을 제로에 가까운 심리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그런 조언 중에 제가 세 번째 적용하기로 했던 주식의 90%는 심리학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다음날 보면 거의 절벽처럼 확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실상 관련 있는 주가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지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업의 연관성이 있긴 하겠지만 미국 주가가 빠지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어떤 기업의 연관성이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 연관성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자세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요. 팬데믹 이전에 어떠한 고점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동시대적으로 고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투자를 관망하는 자세로 잠시 쉬어도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 오르고 있지 않느냐? 주식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개별성을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모든 사업이 다 정지되어 있지만 배달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고객 중에서도 정말 가게 하다가 이걸 내놔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이 정말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지면서 1년 사이에 가게를 2개나 더 늘리신 분도 있으세요.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와는 다르게 역행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는 심리로 뛰어드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패닉 바잉이라고 상당히 많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의 문제점을 미디어를 체크하지 않고 뭐 어떠한 정책이나 뭐 다양한 방법의 분석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헛다리를 짚고 계신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100%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론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사람이 모인 것에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것의 수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매 수익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되게 돼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경매를 아무리 잘 낙찰을 받아도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톨라니의 이론을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즘 주식시장 어떤가요? 돈에 관심이 없던 내 친구에게 주식시장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주식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지금 누구든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관망하면서 쉬시고 그리고 마치 농부가 겨울에 모종을 정비해서 다가오는 봄철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럴 때 예적금을 통해서 목돈, 즉 시드머니를 마련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내용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문어발시처럼 되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